안녕하세요. 코인원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경에 미국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동월 대비 에너지 및 식료품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 5.0%보다 하회한 수치인 4.9%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예상치 자체가 부담되는 숫자가 아닌 지난달 수치와 동일한 수치를 예상치로 보았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듯이 이번에 발표되는 4월 CPI가 예상치를 넘어서는 수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은 되진 않지만 어쨌든 이번 기회에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중단할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연준에게도 적절한 레셔널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6월 14일에 있을 FOMC에서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는 예측을 약 96% 정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의 현재 가격은 약 575원 정도입니다. 가격 차트와 기술 보조 지표 보시겠습니다. RSI가 가장 바닥이었던 시점의 리플 가격이 560.5원을 단기 최하 정점으로 하면서 560원에서 580원 사이에서 가격 다지기를 하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RSI가 20 밑을 한번 뚫었다가 빠져나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플의 앞으로의 움직임은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구독자분들께서 바라시는 드라마틱한 반등은 리플 소송과 관련된 모멘텀 또는 비트코인을 들어올릴 것이 경제적 트리거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CPI 발표 이후에 가격 단기 급등이 나온 후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급락이 생기면서 그 사이에 총 2,104억 원 정도가 강제 청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뉴스 역시 세력이 앞으로의 움직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섣부른 롱이나 섣부른 숏을 허락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세력의 심리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더욱 객관화된 모멘텀이 나온 후에 큰 움직임을 만들겠다는 세력의 의지라고도 보여집니다. 어제도 주요한 사건은 미국 암호화폐 규제 합동 청문회였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보인 자리였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는데요.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이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합동 암호화폐 규제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되었던 별도의 메모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SEC의 암호화폐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모두 증권에 해당한다. 암호화폐의 문제는 규제 모호성이 아니라 규제 미준수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이 금융규제 당국의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소홀한다 라고 지적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공화당 의원들이 친암호화폐 법안이 아닌 부채 한도 상향 법안에 집중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국민, 시민의 대표로 일하라고 앉혀놓은 의원들이 일반인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자리에서 논리도 정당성도 없이 무조건 앵무새처럼 머리에 주입시키는 저 주장들을 따르라는 것은 결국 또 암호화폐 법안과 전혀 상관없는 부채 한도 증액을 늘리는 데 집중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있을까요? 애초에 이 청문회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미국 세금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장은 해당 청문회에 참석해서 현재 공개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자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CFTC에 더 많은 추가 권한을 줘야 된다. SEC가 브로커 딜러 및 증권거래소 규칙 수정이 필요하다. SEC와 CFTC만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의회도 행동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현재 의회가 이 정도로 분열된 상태에서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과연 정리가 될 것인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하다못해 미국 내 대표적인 암호화폐 반대파로 불리는 브래디 서먼 하원 의원이 미국이 굳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앞설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는 정반대로 리플의 정책관리자는 암호화폐 산업 참여자들이 이미 유럽과 같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 미비는 일자리와 투자 손실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브래디 서먼이
미국이 굳이 암호화폐 시장 분야에 앞설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향후 1년, 2년 후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투자자분들께서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이 코인베이스가 왜 SEC와 지금 적대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지 분석한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코인베이스 수익의 약 20%는 해외 사업에서 나온다. 즉 80%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코인베이스 지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 수익의 54%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의존하고 있다. 즉 미국 내 시장의 의존도가 매우 큰데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의존도가 50%가 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미국 내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혹은 비트코인의 거래가 중단되게 되면 코인베이스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꼭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지 않아도 구독자분들도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SEC 웰스 노티스나 또 SEC가 보이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또 반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리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사업의 약 90%를 미국 밖에서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수입이 OD의 고객에 대한 XRP 판매라는 소스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미국 내 사업 확장을 위해서 리플이 유동성 허브 플랫폼을 출시를 했는데 그때 그 안에 XRP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한데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은 즉 리플의 미국 내 사업 확장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기존과 달리 리플이 의존하지는 않지만 사용자의 요구가 많은 다른 코인 혹은 다른 서비스들의 유동성을 통한 사업 확장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소송의 중대함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굳이 XRP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었을 테고요. 그래서 유동성 허브에 XRP를 넣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에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비즈니스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말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과거에 XRP 거래를 중단했던 것은 상장 폐지했던 것은 주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SEC와의 관계를 위해서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갔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모건 변호사는 2차 시장 판매가 투자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는 코인베이스가 XRP만 유독 2차 시장 거래에서 다르게 취급했다는 것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장 폐지된 걸 이제 와서 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코인베이스의 주장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기 위해서는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 즉시 코인베이스 XRP 상장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